톰크루즈가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께 유아들의 코딩 교육을 위한 코딩 로봇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코딩 로봇 하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건 오조봇이 있는데요. 오조봇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에서 수업에 많이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이즈가 조금 작고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이 가지고 놀기에는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톰크루즈가 취약하기 직전 코딩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코딩 로봇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고 세 종류의 다른 코딩 로봇을 가지고 나와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딩 로봇 바로 이 코딩팻 핑코입니다. 네, 코딩팻 핑코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핑크색이죠. 그리고 토이트론에서 나온 장난감 같은 컨셉으로 나온 코딩 로봇입니다. 이 코딩팻 같은 경우는 1세대하고 2세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핑코 외에 톰크루즈가 이렇게 밀키라는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나왔는데 핑코는 코딩팻 1세대, 밀키는 코딩팻 2세대입니다. 1세대와 2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1세대 같은 경우는 방향 전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잘 된 부분이 있고 선을 따라가는 프리코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지만 2세대 핑코에선 2세대 밀키에서는 핑코에서는 불가능했던 또 다른 고급 기능들이 추가가 됐어요. 예를 들면 제자리에서 이제 도리도리를 한다거나 지그재그로 이제 앞으로 이동한다거나 지그재그로 후진을 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은 1세대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밀키에서는 함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건문이라던가 반복문이라던가 1세대의 이제 핑코 같은 경우는 방향 전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고 뭐 좌로 이렇게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던가 이런 부분들만 수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 밀키 같은 경우는 조건문을 통해서 만약에 빨간색을 만나면 어떤 행동을 해라 이런 조건문을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함수 코딩을 통해서 특정 반복되는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함수에다 입력을 해놓고 그 함수를 불러와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2세대 이제 밀키까지 톰크루즈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또 다른 세 번째 코딩 로봇이 있는데 세 번째 코딩 로봇 같은 경우는 뚜루뚜루라고 부릅니다. 네, 뚜루뚜루. 지금 상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뚜루뚜루 같은 경우 조금 더 로봇 형태에 가깝게 생겼죠. 위에 보시면 익숙하게 안테나 같은 것들이 튀어나와 있고 눈, 코, 입이 있습니다. 요 입 부분에 이제 카드나 이런 것들을 명령어를 인식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제품이고요. 뚜루뚜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활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앞쪽에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센서에다가 손을 대서 손을 따라 이동하게끔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멜로디 코딩 이런 부분들이 카드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코딩 로봇들을 톰크루즈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는데 한 이 코딩 로봇들 적정 시기를 보면 이제 오조봇 같은 경우는 이제 취약하고 나서 한 2, 3학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가 적합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지금 톰크루즈가 소개되고 있는 이 핑코와 밀키 같은 경우는 핑크 같은 경우는 단순한 명령어들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4세에서 6세 정도, 이 정도가 적당한 수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밀키 같은 경우는 6세부터 한 8세 정도까지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뚜루뚜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급 기능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리고 이 뚜루뚜루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카드를 이용한 코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요즘 초등학생들이 코딩 교육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엔트리라던가 스크래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이제 코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학생까지도 이 뚜루뚜루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톰크루즈가 이 나름대로 세 가지 이제 다른 코딩 로봇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그 코딩팻하고 뚜루뚜루하고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하고 단점을 하나씩 소개를 드리자면 코딩팻 같은 경우는 이 구성품 안에 워크북이라든지 그리고 사인펜이라든지 뭐 선을 따라가게끔 한다거나 특정 컬러를 만나면 다른
반응을 하게끔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코딩팩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패키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 뚜루뚜루 같은 경우는 여기 패키지 안에는 카드하고 로봇, 단품, 그리고 충전기 이 정도 구성만 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북을 따로 구매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뚜루뚜루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본체하고 카드만 들어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워크북이 한 권에 13,000원 정도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워크북을 4권 정도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단계별로 구입을 하면 5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겠죠. 네, 이런 단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이제 코딩팩 같은 경우는 패키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워크북이 한 권 딱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북을 따서 이제 뭐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코딩에 대해서 접할 수는 있는데 이 워크북을 다 끝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될지 막막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인 것 같고 톰크루즈가 이 세 가지 종류의 코딩 로봇을 이용을 해봤을 때 조금 약간 제조사들의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워크북들이 이제 그 워크북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부모님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조사나 아니면 제조사하고 연계된 어떤 다른 교육기관이나 이런 곳들을 통해서 워크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뭐 주간 단위가 됐건 월간 단위가 됐건 네,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교재들이 꾸준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송크지가 오늘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코딩 로봇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미취학 아동들에게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소개를 해드려봤고요. 네, 송크지는 다음 주에도 일상 속에서 조금 더 돈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또 다른 에피소드로 여러분들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